삼두인 침구 요결 원서 서문에 보면 삼두인께서 직접 쓰신 머리글 개문천지 개벽에, 즉 들으니 천지가 개벽하며 산천지기가 비로소 나뉘고 사람과 만물이 탄생하며 동정지형이 능히 배합되었도다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여기까지 부분만 우리 방송 시청자님들 중에 크리스찬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바이블에 창세기에 천지창조의 첫 서술 구조와 거의 비슷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삼두인께서 당시 성경책을 읽었을 리는 만무하고, 혹시 모르지 사명당을 보좌해서 외국에 사신으로 가셨을 때 그때 선교사들을 만나셨을까? 머리글 마지막 부분 신의 지병 가견호로래 귀지어는 막청하라 풀어드리면 의학을 제대로 공부한 의사 그들이 병을 고친다? 그건 신뢰할 수 있어. 삼침법을 의과학적으로 공부한 의학도만이 삼침법을 통해서 나와 내 가족의 건강 도우미도 될 수 있고 또 환자들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할 수 있어. 그건 믿어도 돼. 하지만 비법, 비술, 자기만의 어떤 비법, 비방, 비술을 강조하는 그러한 귀신들의 말은 믿지 마라는 말씀이에요. 여기에 동의학의 태면, 이것이야말로 바이블에서 유래된 표현인데요. 태초에 하느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첫 글자가 태자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구절에는 주여 오시옵소서 아멘 하고 맨자로 끝나요. 그러니까 성경은 첫 글자 태로 시작해서 마지막 글자 끝 글자 맨으로 끝나요. 태맨, 이것은 처음과 끝, 알파와 오메가의 의미가 있습니다. 삼침법은 동의학의 태맨이다. 동의학은 삼침법을 통해 완성된다. 어떤 분들은 너무 과장된 것 아니야? 과장된 것이 아니라 참으로 적절한 표현이다. 이번 시리즈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삼침법이 수록된 삼두인 침구 요결을 의과학적으로 공부하는 시간 삼침 아카데미, 이것은 잠시 뒤로 미루고 이것 먼저 토론해 봅니다. 이것이 삼침법이다. 여러 번 강조드리고 수십 편에 걸쳐서 강조드린 삼침법이란 무엇인가? 아니, 자네 뭘 그리 열심히 공부하나? 나 요즘 삼침법에 푹 빠져 있다네. 그래? 삼침법이 뭔데? 그러니까 삼침법이 뭐예요? 하고 묻는 분들에게 일목요연하게 삼침법이란 이런 것이다 증거할 수 있는 내용으로 꾸몄습니다. 중간 점검 차원에서 이것이 삼침법이다. 이것은 시리즈로 쭉 이어드리고 그리고 재생 목록에 따로 정리해 둘게요. 삼침법이란 무엇인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삼침법은 누가 만들었나, 그것부터 알아보십시다. 아니, 그거야 알지. 삼두인이 만들었다며. 그렇습니다. 그런데 삼두인의 실명이 언급된 논문이 있어요. 그 논문을 인용해 봅니다. 1973년 9월 23일부터 9월 26일까지 서울에서 열렸던 세계침구 학술대회 때는 수십 편의 논문들이 발표되는데 이 중에 경희대 조중강은 삼음양 오행침구학의 원리라는 논문에서 삼침법은 이조 광해군 때의 침구학자 황연학 선생이 대성시킨 침구술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선생의 속명은 끌연자가 아니라 못연자 황연학 선생이다 라고 주장해요. 물론 이 논문에 등장한 끌연자 황연학 선생이나 우리가 주장하는 못연자 황연학 선생이나 한자 표기만 다를 뿐 같은 분이에요. 하지만 이것은 삼침법의 탄생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삼두인의 실명 황연학의 연자는 못연자다. 일단 그거 기억해 두세요.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에서는
삼도인 침구 요결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삼도인 침구 요결, 정의, 조선시대 승려 삼도인이 용야법과 침처방, 임상례 등을 수록한 의서. 삼도인 침구 요결은 삼침법에 관한 책 중에서 가장 최초로 활자화되고 역주를 달아 출판되었다. 삼도인의 용야법과 침처방 그리고 임상례들로 구성되어 있는 책이다. 삼도인 침구 요결은 삼침법을 발굴하여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된 책이다. 원저자인 삼도인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임진왜란 때 승병으로 큰 공을 세운 사명당의 수제자라는 설이 가장 유력하다. 조증각의 논문에서는 승려가 되기 이전의 이름인 황연학을 언급했어요. 민족문화 대백과사전에선 사명당의 수제자라는 설이 유력하고 그는 승려였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여기에서 삼도인의 원료를 찾는 아주 중요한 단서들, 즉 실명은 황연학, 그는 스님이었다. 그러면 황연학 선생은 어떻게 사명당의 제자가 되었는가? 이것까지 같이 살펴야 삼도인에 대한 확실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황연학 선생은 어떻게 사명당의 제자가 되었나? 끌 연자이든 못 연자이든 그게 못 중요해. 아니라니까. 못 연자는 삼도인의 정체를 밝히는데 중요한 단서가 된다니까요. 삼도인 침구 요결 제28장 요통문에 임상례에서 나의 삼재와 장질이 모두 나와 같은 병으로 사망했다. 널리 약사에 물었더니 혹은 내종이라고도 하고 혹은 심화라고도 하여 백구가 이설하고 한 사람도 대장증후인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없더라. 당신의 세 동생들과 장조카가 죽은 병, 그리고 당신도 그 병으로 시름시름 죽어가고 있었던 그 병, 마침내 그 병의 실체를 확인하시게 돼요. 치료법까지. 이것이 대장증후이다. 알고 보니까 오늘날 병증으로 보면 림프암이었어. 그런데 삼도인은 대장정격으로 자가치료에 성공하시고 삼침법의 완성을 이루십니다. 뉴욕 거주 재미침구학자 황순씨라고 있는데 이분이 제가 이곳에 금강산 스튜디오로 이사 오기 전에 서울에 있을 때 비행기를 타고 그 먼 미국 뉴욕에서 2차례나 저를 찾아왔었어요. 그리고 증거해 준 것, 당신이 삼도인의 직계 후손이래요. 그러면서 증거를 내놓습니다. 광해군 때로 추정되는 시기에 유학자의 신분을 버리고 스님이 되어 출가한 황연학 선생을 문중에서 제적시켰다라는 족보 기록을 확인해 가지고 온 거예요. 널리 약사에 물었더니 혹은 내종이라고도 하고 혹은 심화라고도 하여 백구가 이설하고 당신의 세 동생 같은 병으로, 당신의 장조카도 같은 병으로 죽었어. 당신마저 시름시름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병이 무슨 병인가 알고나 죽자, 그런 심정이었을까요? 어쨌든 직접 규명해 보고자 금강산 향로봉 지명이 사엄골 또는 삼골이라고 하는 석굴에 들어가셔요. 그곳에서 십수년간 독학으로 의학에 정진하시게 되죠. 그리고 마침내 한 사람도 대장증후인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없더라. 내 세 동생들과 장조카가 죽은 병, 그리고 나를 시름시름 앓게 한 그 병, 알고 보니 대장정격을 적용해야 될 대장증후였어. 즉 대장허증이었어. 어떤 분들 아니 그러면 장염이었을까? 그런 병이었을까? 그런 것 아니에요. 그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물론 수차례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이때 대장정격으로 자가치료에 성공하신 그때 삼침법이 완성됩니다. 이 지도 보세요. 사명당 송운내세의 수제자설이 유력하다 그랬잖아요. 그거 추적해 보는 거예요.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초계리, 지금 현재 지명으로 그곳에 창원황씨 집성촌이 있어요. 이곳에서 향로봉 사음골 가려면 건봉사 근처를 거쳐서 가게 돼 있어요. 경로가 의학 정지를 위해 조선시대 때 들어온 거의 모든 의사들을 수집해서 금강산 향로봉으로 들어가 이제 독학으로 의학에 정진하시게 되거든요. 입산 경로. 그런데
나중에 이분이 하산을 하시게 돼요. 하산하실 때도 똑같은 경로로 하산하셔서 귀가하시게 됩니다. 한 사람도 대장 증후인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없더라. 사암침법이 완성된 그 시기에 임진왜란이 발발한 거예요. 어수선한 이때 계속 사암골에 머무를 수가 없어. 이건 물론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그래서 서둘러 하산을 하시는데 같은 경로로 귀가하시게 돼 있어요. 즉 건봉사를 거쳐가야 돼요. 초계리에 그의 본가에서는 얼마나 기뻤을까요? 가족 중에 자녀 넷이 죽었어요. 그리고 황인학 선생도 거의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건강하게 살아서 오는데, 비록 전쟁 중이었지만 혹시 본가에서는 잔치도 준비했을지도 몰라. 서둘러 귀갓길에 사명당과 만나게 됩니다. 건봉사 근처에 다다랐을 때 어마어마한 함성이 들려요. 그래서 황인학 선생, 아니 여기까지 왜 놈들이 왔을까? 숨어서 보니까 아니야. 범상치 않은 스님이 승병들을 훈련시키고 있었던 거예요. 임진왜란 때 사명당이 승병을 모병하고 훈련시킨 데가 건봉사거든요. 그래서 대스님께 찾아가서 저는 정식 의사는 아닙니다만 향로봉 사암골에서 10수년 동안 의학 공부를 하고 막 하산해서 귀가하는 중인데요. 혹시 제가 쓰임새 있다면 오늘날로 말하면 위생병으로라도 참여하겠습니다. 대사님께서 보시니까 딱 자기가 찾던 인물이야. 즉 마침 오늘날로 말하면 야전병원 사령관이 필요했거든. 황인학 선생님, 제가 10수년 만에 하산해서 부모님들께 인사 여쭙고 다시 오겠습니다 하니까 사명당이 가길 어딜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생의 본가는 유교 집안이에요. 당시 스님은 중인 이하의 계급이었어요. 죽을 줄만 알았던 아들이 건강하게 살아 돌아오는데, 그런데 머리 깎고 중이 되겠대요. 그리고 전쟁터에 가겠대요. 누가 허락하겠어요? 어떤 부모가. 사명당 송은대사는 그걸 아시고 잠깐 머리부터 깎아야 돼. 네가 야전병원 사령관이 되어서 나를 도와주려면 일단 네가 스님이 되어야 돼. 모든 절차 무시하고 머리부터 깎은 거예요. 머리 깎고 나니까 집에 갈 수가 있나? 사명당의 강권으로 어거지로 어중이 떠중이에서 그 어중이 그런 말은 아니라고 합디다만 어쩌다 중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귀가를 포기하시게 됐다. 그리고 스님이 되신 황인학 선생은 선생의 문중에서 제적되었다. 재미침구학자 황순씨의 족보에서 확인한 내용들. 그리고 사명당을 도와서 수많은 전투에 참여하시고 일본에 사신으로 다녀오시게 됩니다. 여기서 참고로 일본은 한때 오행침이 자기네들의 고유의 침법이다. 즉 오행침법의 본류는 일본이다 이렇게 주장했었어요. 그러다가 사명당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을 알고 난 후 이제는 그러한 주장하지 않습니다. 양식 있는 침구학자들은 그러한 말 하지 않아요. 사명당을 보조한 사암스님에 의해 오행침법 즉 사암침법이 전파되었지만 사신단 대표가 사명당이었기 때문에 사명당 전파설이 대두되었던 것인데 이거 뭐 굳이 우리가 교정하려고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사암도인에 의해서 전파된 건 뒷받침되니까. 참고로 말씀드렸고, 왜 사암침법을 동의하게 태면이라 하는가, 그 구체적인 의과학적인 근거, 그리고 사암침법의 의과학적인 구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어지는 시간에.
이것이 사암침법이다. 의외로 사암침이 뭐예요 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사암침 처음 들어보는데, 그런 분들도 많으시고, 또 어떤 분들은 사암침을 수십 년 공부하신 분들 중에도 사암침법과 중국의 침술은 어떻게 다릅니까 하면 딱 부러지게 명쾌하게 의과학적으로 설명하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마련한 이것이 사암침법이다. 우리가 사암침법을 동의하게 태면 처음과 끝이라고 말하는데, 왜 사암침법을 동의하게 태면이라 하는가? 소주제 첫 번째, 동의학의 발전사. 초간단 요약으로 먼저 살펴봅니다. 동의학은 누가 뭐래도 황제 내경으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황제 내경은 동의학의 기초 이론을 담고 있는 소문 9권, 그리고 침구학의 기초 이론을 다루고 있는 영추경 9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런데요, 이 영추라는 말은 원래 황제 내경이 발표될 때부터 사용된 명칭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단지 구권이라고만 불렀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침경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고, 또 나중에 오늘날의 영추라는 이름이 붙게 되죠. 그래서 오늘날은 황제내경 하게 되면 황제내경, 영추, 소문 이렇게 부릅니다. 각각은 소문, 동의학 기초이론, 영추, 침구학 기초이론이다. 초간단 요약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황제내경이 쓰여지기 시작한 시기는 기원전 500년경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완성된 시기는 기원전 200년경으로 추정되죠. 그러니까 300여 년 동안 수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정립되고 마침내 기원전 200년경에 황제내경 영추소문이 발표되지요. 그런데 그 동일한 시기에 신농 임금님의 이름을 빌려서 나온 신농 본초경이라는 게 있고요. 또 동일한 시기에 편작의 이름을 빌려서 나온 황제 81년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황제 81년경은 내경의 내용을 보다 상세히 한, 즉 내경 소문과 영추경의 내용들을 읽다 보니까 아니 이건 너무너무 어렵네. 그 어려운 난제들 중에서도 81개를 골라서 각각을 설명한 내경 보충서, 신농 본초경은 동의학 사상 최초의 본초경입니다. 약물의 쓰임새가 수록된 최초의 본초경, 역시 기원전 200년경에 완성이 돼요. 그런데 이 세 가지 경전으로부터 역사상 위대한 명저 중에 또 명저로 일컬어지는 상한론과 황제침구 가불경이 나오게 됩니다. 상한론, 장준경 선생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책은 의학사 최초로 인플루엔자, 즉 독감의 원인과 치료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로 이 상한론의 원서 서문에 영추경이 본래의 이름이 구건이었다, 이게 나옵니다. 상한론을 쓰신 중경사께서 독감 치료방 상한론방을 만들기 위해서 공부하고 연구한 책들, 찬용 소문, 구권, 81난, 음양대론, 태료양록, 병, 평맥변증, 위, 상한잡병론 합 16권, 구권과 소문이 별개의 책임을 밝히고 있죠. 참고로 말씀드렸고, 황제침구 가불경은 상한론이 만들어진 시기와 거의 비슷한 시기에 편찬되었는데요. 황보밀에 의해서 장부경락, 맥진이론, 그리고 오수혈과 족대양 한수 방광수경의 배수혈, 그 오수혈체를 정확하게 도식화하셨고요. 그리고 침구법과 금기, 병인, 병리, 질병의 증후, 오늘날은 361개의 경혈을 사용합니다만 이때는 354개의 경혈 위치를 정확하게 묘사하고 각각의 경혈들이 어떠한 증상을 치료하는가, 그것을 논한 내경, 특히 침경을 상세히 한 강론서라고 하겠습니다. 신농 본초경 역시 계속 발전을 거듭하는데요. 기원 6세기에 도훈경에 의해서 편찬된 본초경 집주라는 책에서는 신농 본초경에 등장하는 각 약물들의 쓰임새를 보다 상세히 기록한 신농 본초경 주석서라 하겠고요. 그리고 기원 16세기에 발표된 이시진이 편찬한, 이게 오늘날의 그 본초 강목이에요. 동의학의 약물학을 집대성한 본초 강목. 이렇게 본초학도 발전하고, 그리고
침구 가불경 이후 수많은 또 침구 서적들이 나와요. 그러나 16세기에 명대의 고무 선생에 의해 발표된 침구 치용이 마지막 종지부를 찍게 되지요. 이 고무 선생을 가리켜 중국에서는 말하기를 중의학의 개혁자라고 말합니다. 침구학의 학술 체계를 구축한 위대한 의학자 중에 한 분이 고무 선생이에요. 이상 논한 동의학의 명저, 경전들로부터 침술이 발전하는데요. 방지학은 떼어놓고 침술학만 보는 거예요. 침구학. 여러분, 전 세계에서 활용하고 있는 침술, 아큐팡처 몇 가지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십니까? 이 침, 귀에 넣는 침 빼놓고, 이 침은 동의학에서 나온 침술이 아니에요. 그것의 원조는 프랑스예요. 프랑스. 그 나중에 언제가 말씀드리기로 하고, 어쨌든 우리가 아큐팡처 하게 되면 딱 두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하나는 트레디셔널 차이니즈 메디신, 즉 중국 침술. 또 하나는 트레디셔널 코리안 메디신, 즉 사암, 음양, 오행침이냐 아니면 TCM 아큐팡처냐, 이 두 가지로 분리가 돼요. 침구 가불경에서는 354개의 경혈의 위치를 확인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WHO에서 361개의 경혈로 확정하게 되죠. 지금 우리 방송 미국에서도 보시잖아요. 미국, 캐나다, 유럽의 영국, 프랑스,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그리고 호주, 뉴질랜드. 여러분들이 거기서 침구사 면허를 취득할 때 대학에서 공부하잖아요. 요즘은 대학에서 공부합니다. 그러면 그 대학 이름이 뭐예요? 대부분. 그렇죠. 중의학 대학이에요. 물론 그냥 아큐팡처 아카데미도 있겠지만, 그리고 중요한 것, 그들이 공부하는 책은 중국에서 마련한 커리큘럼에 의해서 그들이 배우는 책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이 침구사 자격을 득하기 위해서 시험을 치르잖아요. 무조건 시험 요강은 중국에서 제공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말고 전 세계에서 침구학을 국가고시로 시행하는 나라들은 TKM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침구학을 국가고시 제도로 받아들인 나라들은 아큐팡처 하게 되면 조건 반사적으로 TCM이지 이렇게 돼요. TCM 아큐팡처. 그리고 only one, 우리나라 침술은 트레디셔널 코리안 메디신으로서의 아큐팡처는 사암 아큐팡처 하나뿐이에요. 어떤 분들이 아닌데 침술의 원조는 배달맨족이라는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경험적으로 사용해 오던 뾰족한 돌, 그러니까 돌을 뾰족하게 깎아서 만든 석침, 이게 중국에 전해졌다. 고로 침구학의 원단은 우리야 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데요, 서로 그랬다 하더라도 침구학은요, 그리고 동의학의 이론은 황제내경이 원단이에요. 황제 81년경이 원단이에요. 황제 침구 가불경이 원단이에요. 그 동의학 고전, 새 고전으로부터 동의학이 비롯되었고 침구학도 거기서 비롯된 거예요. 그런데 스킬이 저마다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누구는 이걸 동시침이라고, 누구는 또 김씨침이라고 하고, 누구는 박씨침이라고 하고, 뭐 등등 이렇게 부르는들, 어쨌든 만약에 미국이나 캐나다나 영국이나 이런 데 가서 거기 대학 다니면서 나 침구사 면허 딸래 하면 무슨 책으로 공부합니까? 중국의 커리큘럼. 시험 볼 때는 중국이 제공한 시험 요강. 전 세계는 TCM이냐 TKM으로서의 사암 아큐팡처냐. 침술은 두 가지예요. 그런데요, 어떤 분들은 또 말씀하실지 몰라요. 아니, 모든 침술은 황제내경, 난경, 가불경에서 비롯된 거라며. 그렇습니다. 그게 어째 우리만의 독창적인 침술이야. 즉 제가 자주 주장하는 것,
사암침법은 오행침법은 삼두인 황인학 선생이 발명한 침법이다. 아니 그게 무슨 발명이야 그러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스티브 잡스가 만든 아이폰 이건요 스티브 잡스가 발명한 건 누구도 이의를 달지 않아요. 스마트폰의 원조는 원단 발명자는 스티브 잡스예요. 애플사예요. 그런데 이 아이폰에 들어있는 수많은 부품들도 다 스티브 잡스가 발명하는 거랍니까? 아니잖아요. 아이폰은요 스티브 잡스가 발명했어요. 그런데 아니 각각의 부품도 스티브 잡스가 발명한 거 아니잖아. 이렇게 이의를 다는 사람은 하나도 없죠. 삼두인 침구 요결의 사암침법의 학술 체계를 보면 맞습니다. 동리학 고전에서 모티브를 얻은 거예요. 그러나 스티브 잡스처럼 모든 부품을 스티브 잡스가 다 발명한 게 아니듯 이 이론들 이것까지 황인학 선생이 발명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거기에서 모티브를 얻어서 사암침법을 만든 이 오행침법을 만든 분은 황인학 선생이에요. 그가 발명했어요. 두산백과에서 사암침에 대한 해설 중에 한 대목 인용해 봅니다. 사암침법의 원리는 작용보사, 타경보사, 그리고 허즉 보기모, 허즉 억기관, 실즉 사기자, 실즉 보기관 등이다. 작용보사는 치료하고자 하는 부위의 경락에서 혈을 선택하여 기운을 보태거나 덜어주는 것이고, 타경보사는 해당 경락 외의 경락에서 혈을 선택하여 기운을 보태거나 덜어주는 것이다. 허즉 보기모, 허즉 억기관, 실즉 사기자, 실즉 보기관 등은 동양 오행 이론의 상생상극이라는 원리를 응용하는 것으로 치료시 구성 요소들 간의 관계를 고려하는 방법이다. 수많은 사암침 논문, 내로라 하는 사암침 논문을 보면 사암침법의 보사법에 너무 치우쳐져 있어요. TCM 아큐팡처와 사암 아큐팡처는 무엇이 다른가? 그러면 아니 보사법이 달라. 즉 전통적인 중국의 침술의 보사법은 허즉보기모 실즉사기자예요. 그런데 우리 오행침만 상극자 사하라라는 원칙을 적용했어. 보사법이 다르다니까. 이건 독창적인 사암침법의 중요 원리 중에 하나야 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다시 묻습니다. 그래서요 TCM은 논문들에 보니까 매뉴얼에 나와 있는 특정 경위를 찌르면 통증이 즉각 멎는 이유는 침을 찌를 때, 특별 어떠한 경혈초에 침을 찌를 때 그 두통의 치료 효과가 나타나는 이유는 엔돌핀, 세로토닌, 도파민 등등의 오피오이드, 즉 마약성 물질이 인체 내에서 증폭하기 때문이다. 이건 이론의 여지가 없는 과학적으로 논증된 TCM 치료 원리예요. 동의하게 되면 사암침법, 이것이 사암침법이다. 지난 시간에는 중국 침술 TCM 아큐팡처와 사암 아큐팡처의 차이, 어떻게 다른지 서론 부분 함께 토론했고요. 본격적으로 TCM과 사암침법이란 무엇이 다른가? 지난 시간에는요 두산백과를 인용해서 사암침법의 독특한 보사법, 브라브라브라브라 어려운 내용들을 읽어드렸는데요. 사암침법은 TCM과 보사법이 다르다. 수많은 사암침 논문들은 사암침법의 독창적인 보사법을 사암침법의 장점으로 꼽고 있거든요. 광의적인 의미에서 보사, 허증을 치료하는 수법을 보법이라 하고 실증을 치료하는 수법을 사법이라 한다. 도움말 한약대사전. 황제내경 초기 버전 보사법은요, 어떤 사람이 몸이 허해요. 또 어떤 사람의 병을 보았을 때 이것은 허증 때문에 생긴 병이다 할 때는 침을 마치 모기가 따끔 물듯이 놓아라.
그리고 어떤 사람은 병이 매우 실한 병이래요. 실증에 속한 병이래요. 또는 그 사람의 체격이 장대해요. 그런 사람이 어떤 병에 걸렸어요. 그럴 땐 비유컨대 말벌이 쏜 것과 같이, 벌이 쏜 것과 같이 강자극을 준다. 허증엔 약자극, 실증엔 강자극. 이게 내경의 초기 버전이에요. 그리고 그 후로 침술보사법은 다양한 수기법으로 발전해 왔어요. 그것은 오늘 다 토론하지 않습니다. 원칙만 우리 함께 토론해 보자고요. 황제내경 소문 제20편 3부 9후론에는 인체를 상초, 중초, 하초로 나눈 다음 각각은 3개의 진단처가 있다. 합해서 9개의 진단처가 있다. 그 진단처를 통해서 몸의 병증을 확인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3부 9후론의 주요 내용이거든요. 3부 9후 진단의 목적, 이결사생, 즉 환자의 병이 죽을 병인지 살 병인지 그것부터 판단한 다음 이처백병이라, 백병에 대처하여 이조허실, 허실의 변조를 바로잡아 이제사질, 질병을 일으키는 사기를 제거하기 위해서 맥진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한 다음에 황제가 묻습니다. 그 3부 9후를 살펴서 어떻게 합니까? 하니까 기백이 말합니다. 필, 선도, 기형, 지, 비수, 즉 먼저 환자의 비만, 수척 여부를 고려하여 이조, 기, 지, 허실, 기의 허실을 조화시켜야 하는데 실즉 사, 실하면 사해야 하며 허즉 보, 허하면 보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삼진법의 핵심 원리 중에 하나인 경맥보사법이 등장합니다. 황제가 다시 묻습니다. 그렇게 살핀 다음 치료는 어떻게 하오? 하니까 기백이 말하기를 경맥이 손상된 사람은 그 경맥의 허실을 보사하여 치료합니다. 즉 경맥보사법이라는 말이 처음 등장해요. 그러면 여기에서 경맥이 손상된 것은 무엇이며 그 경맥의 허실이란 무엇이며 그 경맥의 보사는 어떻게 하는가,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내경에서는 원칙론을 강조한 거예요. 경맥에도 허실이 있다. 그 경맥의 허실 때문에 수많은 병증이 발생하는데 만약에 어떠한 경맥의 허증이라고 판단될 땐 보호법을 써야 하고 실증이라고 판단했을 땐 사법을 써라. 그런데요, 삼도인만 내경 이후 오직 삼도인 황일학 선생만 깨달아 경맥보사법 삼음양오행침법을 발명합니다. 경맥이 손상된 사람은 그 경맥의 허실을 보사하여 치료하옵니다. 기백이 말했는데 여기 백가쟁명이라는 말, 1. 많은 학자, 문인 등 지식층이 활발한 논쟁, 2. 여러 사람이 서로 자기 주장을 내세움. 중의학의 어떠한 학자도 이것의 진정한 의미로서의 의과학적인 경맥의 허실증 아무도 설명 못했어요. 백가쟁명식이에요. 여러분들이 구글 검색이나 네이버 등등 검색해서 확인해 보세요. 경맥의 허실이란 무엇인가? 브라브라 수많은 설명들이 있어요. 또 어떤 경우엔 논문들도 검색돼요. 그런데 다 백가쟁명식이에요. 매뉴얼이 없어요. 12경맥 각각의 허실증이란 무엇인가? 매뉴얼적인 설명은 없다니까요. 의과학적인 설명은 없어요. Only one, 삼두인 황일학 선생만 그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다. 그리고 이거 강조드립니다. 삼진법은 이조 광해군 때 의과학적인 이론이 정립이 돼요. 이조 광해군 때 시절이다. 그거 먼저 잘 기억해 두세요. 경맥들은 자체 순행 부위가 있고 일정한 장부 기관들과 연계되어 있다. 이 경맥을 통하여 그 경기가 해당 장부 및 기관들에 가서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게 하며 온몸을 하나의 통일체로 연결시켜주는 기능을 수행한다. 한의학 대사전. 이게 삼진법의 핵심 원리 중에 하나예요. 아주 중요한 것. 예를 들어서 수태음습 폐금경은 태음습이라고 하는 경기를 가지고 있는데 그 경기로 폐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게 한다. 만약에 그 경기가 부족해요.
그게 허증이에요. 만약에 그 경기가 너무 과해요, 그게 실증이에요. 그걸 바로잡는 요법이 사암침법입니다. 내경, 81난경 등등에서 경맥의 허실을 논했지만 브라브라브라 논했지만 그건 원칙론적인 말이고 진정한 의미로서 매뉴얼적인 의미는 안 나와요. 매뉴얼적으로 의과학적으로 해설하니는 사암도인 황인학 선생. 그런데요, 그것은 오행의 상생상극작용으로 맞물려 돌아가면서 인체의 항상성을 유지시켜 줍니다. 즉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사암침으로 참견하지 않아도, 우리가 자석으로 참견하지 않아도 12경 정경맥은 각각의 기운으로 인체의 항상성 유지력, 생명력의 조화를 이루어 나가는데 그것은 상호 상생상극작용으로 생명력의 메커니즘 현상이 조화롭게 구현된다. 그런데 그것이 편중된 것이 병증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사암침으로 참견하는 거예요. 사암침법은 TCM과 보습법이 다르다. 어떻게 다른지 구체적으로 난경 69난에 허자, 보기모, 실자, 사기자라는 대원칙이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 배경, 기허, 즉 수태음수 폐금경의 기운이 허해, 그래서 생긴 병일 때, 그럴 땐 허자, 보기모 원칙을 적용하라. 그런데요, 어떠한 혀를 취해서 적용하냐면 여기 보시면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즉 간은 심장을 낳고 심장은 비장을 낳고 비장은 폐장을, 폐장은 신장을 낳고 신장은 간을 낳는다. 이게 상생작용이에요. 여기 보면 비장은 폐의 어미라 했어요. 허즉보기모 그렇습니다. 비장의 자식인 폐가 지금 약해. 그럴 경우엔 어미에게 도움을 청하라. 어미는 즉 족태음서 비토경은 토에 해당하는 경맥이고 비장 역시 토라는 기호에 속해 있어요. 그러니까 토생금이에요. 그래서 족태음 비경의 토혈 즉 태백을 보하라. 족태음서 비토경의 토혈 태백 하나만 딱 보하는 거예요. 언제? 수태음 폐경이 경기가 너무 약해. 그래서 생긴 병은 태백결 하나만 딱 보아라. 이게 초기 버전. 여 폐경 기 실이라. 즉 폐금경의 기운이 너무 실에 빠졌어. 그래서 병이 생겼다. 그럴 경우에는 실자 사기자라는 원칙이 적용되는데 금은 즉 폐는 금생수, 신장을 자식으로 두고 있어요. 그래서 신장, 신수경의 수혈인 음곡 하나만 딱 사하는 겁니다. 초기 버전 경맥보사법에서는 수태음수 폐금경을 예를 들면 폐허증엔 태백 하나만 딱 보하고 폐실증엔 음곡 하나만 딱 사한다. 그런데 문제는 안 나, 낫질 않아. 아무리 이러한 요법을 써본들 폐의 어떠한 병증이 허증으로 판단했을 때도 마찬가지, 실증으로 판단했을 때도 마찬가지, 거의 낫지를 않아.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내경과 난경에서는 허하면 보하라 했고 실하면 사하라 했는데 왜 원칙대로 적용했는데 병이 안 날까? 그래서 어떤 학자들이 생각하기를 그렇구나, 작용의 토혈도 작용의 수혈도 사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수태음 폐경의 경기가 약할 때, 호할 때는 태백을 보한 다음 태연도 함께 보해줬어요. 그리고 폐실증이라고 판단했을 땐 음곡에 더해서 작용의 수혈인 척대까지 사했습니다. 그런데 낫지 않는 건 마찬가지야. 태백보 이것은 타경보법이라고 하고 음곡사 이것은 타경사법이라고 하는데 줄여서 타경보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태윤을 추구하고 척택을 추구하는 것은 자경보사라고 합니다. 타경보사에 자경보사를 플러스했어. 아니 그래도 안 낫는 건 마찬가지예요. 안 나요. 낫질 않아. 내경에 그리고 난경에
오행의 상생 상극작용이 있는데요. 광해군 때의 삼도인 그 이전의 학자들, 그 이후의 학자들 어느 누구도 아니 그 간단한 이걸 까먹은 거예요. 여기 잘 보세요. 오행에 상생 상극작용이 있어요. 그런데 이 상극작용을 그걸 놓친 거예요. 삼도인 침구 요결 원서 서문에 보면 그 중에 일부 상생자는 가히 보합이요 상극자는 반드시 사하며 허는 가히 보하고 실은 가히 사하니 의원에서 병을 고친다라는 말은 믿을 수 있으되 귀신의 말은 믿지 말라. 그 귀신의 말은 믿지 말라 하시기 전달나게 상생자는 가히 보함이요 상극자는 반드시 사하며, 즉 오행의 상생 상극에서 TCM의 수많은 학자들이 놓친 것, 그 상극작용, 그걸 보사법에 적용하신 거예요. 폐경 허증, TCM에서는 토생금 원칙에 따라서 태백과 태연을 보호했어요. 그런데 안나 삼도인은 진정한 의미를 깨달아 아니 오행에 화극 금의 작용이 있잖아. 비유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금은 무엇으로 녹여요? 그렇죠, 불로 녹이잖아요. 폐경이 허에 빠졌어요. 그래서 병증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럴 땐 어미의 도움을 구하라. 그래서 족태음수 비토경의 토요일인 태백, 자경의 토요일인 태연을 보해 본들, 만약에 불로 계속 금이라고 하는 폐를 녹인다면, 계속 불로 공격을 한다면 그러면 낫지 않겠구나. 이게 상극자를 가히 사하라 라는 말씀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 원리가 삼도인만 깨달은 거야. 그래서 화극금의 상태를 해소시키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심화경의 화혈 소부, 그리고 자경의 화혈 어제를 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침법은 허직 보기모에 의해서 태백 태연을 보호했다. 토생금 원칙으로. 그리고 화극금 소부와 어제를 사했다. 내경 경맥 보사법의 완전체가 광해군 때 침구학자 황인학 선생에 의해서 발명됩니다. 이게 TCM과 삼침법의 보사법이 다르다. 브라브라 수많은 논문에서 여러 가지를 설명하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그러면 오늘 주제 TCM과 삼침법은 어떻게 다른가? 한마디로 말하라 하면 삼침법은요 스마트폰입니다. 아이폰. 그러면 TCM은 그렇습니다. 벽돌폰입니다. 삼침법은 보사법이 다르다. 그것도 강점이지만 그것도 삼도인 황인학 선생이 발명한 것이지만, 그러나 삼침법은 한마디로 스마트폰이 옳시다. TCM은 벽돌폰.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어지는 시간에.